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고 그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아하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는데 정확하게 정부 출범 후 처음 했던 조사에서 64%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추세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처음에 굉장히 높았다가 대부분 한 6개월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확 꼬꾸라지거나 적어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쯤은 한 뭐 40% 후반대 아니면 50% 초반대 정도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여전히 똑같은 지지율 그러니까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영남 지역에 이제 저는 이제 자주 가서 이 대통령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많이 특강을 해요. 우리 당원들한테. 왜냐하면 거기는 왜냐하면 영남 지역의 취약 지역은 현역이 없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정권을 잡긴 잡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지? TV에서는 보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막 힘도 막 북돋아주고 설명도 해주거든요. 근데 가서 들어보면 뭐라고들 하시냐면 평소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우리 당원 말고요. 그런 분들도 야, 근데 확실히 애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평가가 돌아오는군요, 지금. 애쓴다. 그러니까 좀 안 좋아 마뜩치 않았던 사람들도 애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저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엄청나게 칭찬하는 걸 바라기는 어렵잖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확실히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 이 인식은 확실하게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상과 이후의 대통령상은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뭐냐?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다. 네. 야,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사실 큰 지지율 변동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이 수치가 상징하는 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상황이 상당히 악조건에서 출발했거든요. 내란을 진압한 데다가 대외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준비를 못했는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 지지율보다 더 플러스 알파적인 점수를 좀 가산점을 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다 지지율 6개월 지나서 근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선방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그 상황판을 붙여놓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이 뭔지를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1등이 가장 많은 그 투표를 받은 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었고 2위가 외교 정상화, 3위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4위가 에이펙 성공적 개최인데 기자들 관점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6개월 동안에 가장 잘한 게 외교 분야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네, 또 이제 네. 미국과의 관계에도 네, 굉장히 네, 원만하신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자들의 평가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요. 보면 평소에도 그 전에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중장기 미래 이런 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초석을 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토론도 많이 했었고요. 저희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런 어떤 협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관세 협상은 미국 워낙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여건이 안 좋았죠. 맞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전략적 어떤 이점들을 잘 찾아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이게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되면서 공급망이 분리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건 뭐 불가피한 흐름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는 이제 중국산이 옛날처럼 저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하이엔드로 올라왔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가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사실 굉장히 고사되기 일부 직전에 딱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마침 이때 이제 미국이 디커플링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줄을 타서 이번에 전략산업 특히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조 강국 코리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지셔닝하고 또 실제 우리가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요. 이걸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어떤 일종의 전략적 산업 동맹이랄까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관계를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단순한 안보 동맹이었다면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국과 이 함께하는 그 글로벌 공급망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선진국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이제 자유국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가버넌스 속에서 미국하고의 어떤 피곤한 협상은 계속 있겠지만 그 큰 덩어리 속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곳을 차지했고 그렇네요. 앞으로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우리 미래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전 아마 대통령께서 그걸 잘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의원님 생각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계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도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제가 에이펙 회의장의 사진을 보니까 그 이재용 회장하고도 같이 이렇게 삼성에 네. 이렇게 촬영한 사진도 보고 했는데 재계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노란 봉투법 뭐 이런 거 가지고 불만을 표시하긴 해요. 그거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정리 좀 하긴 해주세요. 하는데 네. 뭐 그건 제가 이래요. 우리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 노동자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잘 그렇죠. 해봅시다. 우리도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근데 정부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떤 이 시각 그러니까 이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혹시 이재명 정부가 뭐 친중 하잖아요. 저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안미 경중 이래가지고 미국하고 이런 경제 문제에서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대요. 네. 근데 오히려 적극 활용해갖고 핵잠수함까지 받아냈잖아요. 훨씬 더 유연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보수 쪽의 아젠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높게 평가하는 게 윤석열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워싱턴 선언할 때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무슨 핵을 갖다가 무장을 한다는 둥 국내에서 엄청나게 막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막상 가갖고는 깨갱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말없이 정말 중요한 우리 실속을 딱 차렸잖아요. 물론 앞으로 갈 길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앞으로요. 우리가 지금 LNG 선박, 쇄빙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LNG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한참 이제 뜨고 있는 첨단 선박인데 그럼 차세대가 뭐냐 이랬을 때 이게 핵잠수함 같은 어떤 이 SMR 탑재한 이런 선박들, 친환경 선박들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 어떤 경쟁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 선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아까 이제 민동기 평론가가 혼세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사자성어로 네. 그 변동불거라는 말을 뽑으셨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변할 변자에 움직일 동 안이불에 살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내외적으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정부가 이제 자리를 잡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해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성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결국에는 저는 경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평가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외교안보가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경제랑 직결되잖아요. 주가라든가 이런 거랑 연동을 시켜봤을 때도 그게 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변동 없이 쭉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외교안보와 경제를 이제는 뭐 보수 정권이 잘한다라는 이런 세간의 평가는 이제는 그거는 뭐 사실 네. 윤석열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는 폐기 더 처분해야 말할 된다. 필요가 없는 저는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 이후부터 쫙 봤을 때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가장 일 잘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하고는 완전히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맞아요. 네. 또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재계에서 또 얘기 많이 하시는 게 경제계에서 그 한일 관계 걱정을 좀 했대요. 그렇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네. 또 계속 반일 뭐 이렇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전략이 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 주선해 가지고요 일본 특파원들하고 아, 그랬군요. 네, 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때도 굉장히 확고하게 말씀하셨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거사나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이슈를 남겨놓고 이거는 우리가 문제 있는 건 문제 제기하겠다. 하지만 경제나 이런 통상 이런 분야에서 우리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할 건 한다. 이래서 딱 이제 선을 그으시면서 더 이상의 갈등 여지를 정치권에서는 조금 배제를 하셨죠. 근데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따르고 있고 특히 그리고 또 한중도 윤석열이 있을 때는 그때 한중을 또 굳이 쓸데없이 막 자극해가지고 그쵸. 분란을 막 부추기고 일으켰는데 갈등을. 이제 한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우호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아마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게 북극 항로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어떤 또 경제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건데 이걸 하려면 사실 북한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저는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장을 우리가 개척하고 러시아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극 이쪽에 그렇죠. 또 자원 탐사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 또 다른 우리의 청사진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기대하시라. 저는 개인적으로 네. 6개월 기간 동안 이런 가장 잘한 게 뭘 꼽으라고 저는 순위가 좀 바뀌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일단 국무회의 생중계한 거. 저도 아. 그렇습니다. 방송 진행하면서 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그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게 맞아요. 아니고 전체 내용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게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아마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 그래서 국무회의 참가하는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대단하실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야 그런 게 이제 이 카메라나 이런 게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그렇죠. 또 안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긴장되고 받을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된 회의에서도 그런데 그 일의 우선순위 정리를 좀 잘한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 주말에 그 모경종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그분이 이제 경기도 때 청년비서관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 뭐 수행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공직자론이라는 책을 썼길래 제가 주말에 좀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재명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전 난이도를 측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 에너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측정을 아주 잘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업무들이 본인 테이블에 올라오더라도 그중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먼저 분류한 뒤 재빠르게 처리합니다라고 하던데 그 같이 일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스마트하시죠. 네, 스마트하시고 행정적인 능력도 되게 뛰어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할 때는 이걸 well organized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체계적,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되게 체계적이라서 정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쫙 유형별로 쫙 정리해서 순서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힘 조절을 해가면서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판단이 굉장히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은 거죠. 판단력과 이런 사리 분별력.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지 않고요. 이제 경중을 좀 가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힘을 쓸 것과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막 힘이 이제 우리가 막 잘 나갈 때는 막 힘을 막 쓰잖아요. 그러면 힘 조절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나중에 비축도 좀 해놔야 되고. 힘이 네.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실수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런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좋은 일도 있고 뭔가 좋지 못하게 보이는 일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모든 걸 일거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네. 이건 후차적으로 1, 2년 뒤에 체계적으로 해도 되는 일 이런 일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안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관리할 때도 그런 걸 안배를 잘 해야 되는 그렇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먼저 쓰고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지 생각하면서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닭발 네. 먹고 오리발님이 네.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 민주당에서 힘드시겠지만 응원하는 당원들이 많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느 때보다 우리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재차 3차 강조드리면서 다 우리 당원들 네. 덕분이고 지지자들 덕분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 대통령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느낀 어떤 그 소감은 행정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도 이제 선거가 이제 있는데 행정가 출신의 어떤 그런 지자체장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가 유권자들에게 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흔히 말해서 여의도 정치인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흐름이 좀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이런 어떤 성향도 있고요. 그다음 사실은 실제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된 것 자체가 저는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바뀐 것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지사형 정치인, 그죠? 이렇게 뭔가 막 가슴 뜨거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너무 뜨거운 나머지 이제 막 막상 해놓고 보면은 뒷수습이 잘 안 되는 그 지사형 정치인들. 그런 예. 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민주화 시대에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막 그죠? 막 불끈불끈했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보면 전 세계가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 모든 지도자들이 사실 겉으로는 약간의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총리도 그렇고 네, 중국의 다나카, 시진핑도 그렇고 실제로 다카이치 사나이, 그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거의 경제랑 외교 얘기들입니다. 통상 얘기들이고 그래서 그걸로 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국민들 뭐 이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 그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민생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슈화가 벌어지고 그게 이제 그런 트렌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그냥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 그게 시대 정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니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유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어떨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어떨 때 굉장히 냉철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 같았으면 그런 냉철한 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인 이런 게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상이 바뀐 거죠. 오히려 그런 리더를 더 선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믿음직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일을 맡길 만한 사람 선호하거든요. 지금은 회사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그 앞으로도 좀 당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선거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좀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당의 미래에는 크게 보면 뭐 약간의 우리 요즘 보면 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길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큰 흐름을 대통령께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